이건 자본주의에 팔려버린 반쪽짜리 사신의 이야기야. 그는 엑소시스트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빚까지 떠안아야 해. 이 사신은 생계를 위해 청소부터 보디가드, 심지어 남자 접대원까지 온갖 자비를 다해야 해. 바로 오늘 사쿠라라는 소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역시나 변한 건 없었지. 유령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달라붙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랬어. 사쿠라와 친구는 계속 결석 중인 사쿠라 옆자리에 앉는 학생에 대해 이야기했어. 바로 그가 린이야. 하지만 린은 사쿠라만 볼 수 있었지. 그래서 그녀는 그가 유령인 줄 알았어. 그때 린이 거대한 개를 소환했어. 린은 의식을 치러 그 개를 저승으로 인도하려 했지. 그런데 갑자기 개가 린을 통째로 삼키고 날아가 버렸어. 사쿠라는 완전 혼란스러운 채로 지켜봤어. 방과 후에도 머리가 정리가 안 됐고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한 사쿠라는 다시 린을 만났어. 이번엔 모두가 그를 볼 수 있는 것 같았어. 선생님이 린이 잘못된 교복을 입었다고 물었지. 린은 명품을 사면 지옥에 떨어진다며 변명했어. 옥상에서 친구 리카가 새로 산 폰을 보여줬어. 이상할 것 없었겠지만 이상한 번호가 계속 리카에게 전화했어. 그 목소리는 계속 체육관에 가라고 재촉했지. 사쿠라가 폰을 봤을 때 뭔가 수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 며칠 후 리카는 괴로운 전화 때문에 참을 수 없었어. 번호를 차단해도 어쩐지 계속 전화가 왔지. 그때 린이 지나갔어. 학교 뒤 정원에 그런 문제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했어. 사용하지 않는 청계 상자에 요청서를 넣고 공물을 함께 바치면 된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리카는 어쩔 수 없이 시도해보기로 했지. 난 심카드만 바꾸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공물을 상자에 넣자 린이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그걸 꺼내 먹었어. 사쿠라의 두 친구는 아무도 못 봤고 귀신인 줄 알고 도망쳤지. 사쿠라만 린을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사쿠라는 린을 붙잡고 왜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저 망토가 뭔지 물었어. 린은 그게 저승의 망토라고 설명했어. 인간을 귀신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라고. 사쿠라는 그 부분까진 일단 이해했어. 하지만 린이 왜 요청 상자를 만들어 그들을 속여 공물을 받는지 의문을 품었지. 린은 그게 자기 생계 수단이라고 했어. 그리고 편지에 적힌 요청은 다 처리한다고. 그때 리카가 깜빡 잊은 폰이 울렸어. 린은 안식하지 못한 영혼의 잔상을 감지했지. 전화를 받자 그 영혼이 또 체육관에 가라고 했어. 하지만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 린은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죽은 것 같다고 추측했어. 그는 연계깡통 전화기를 꺼냈어. 영혼과 소통할 때 쓰는 기계야. 린은 70엔 주고 샀대. 사쿠라에게 집에 가라고 하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 사쿠라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린은 필요 없다고 했어. 볼 수 있다고 해서 다룰 줄 아는 건 아니니까. 린의 일은 저승으로 못 가는 영혼들을 환생으로 인도하는 거야. 쿨하게 말했지만 통화할 돈이 모자랐어. 그래서 사쿠라한테 돈을 빌렸지. 그리고 전화가 온 곳으로 이동했어. 이 공간을 영혼의 길이라고 부른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혼과 연결되는 영역이지. 린이 전화를 해서 그 유령을 찾았어. 그 영혼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 린이 그걸 바꿨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망토를 입으면 그 사람이 유령이 된대. 죽은 사람이 입으면 육체를 가진 유령이 된대. 즉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유령을 체육관으로 옮겼어. 딱 그가 원했던 대로. 하지만 유령은 자기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기억 못했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영원히 이승에 붙어 있을 거야. 그때 스즈키 선생님이 나타났어. 린 상황을 듣고 새 옷을 가져다 줬지. 린은 차갑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어. 그 순간 유령이 린 옷만 계속 쳐다봤어. 그 옷은 스즈키 선생님의 고인이 된 친구 옷이었거든. 사쿠라가 자세한 사정을 물었더니 선생님이 설명했어. 친구도 이름이 스즈키라서 둘이 서로 체육복을 바꿔 입은 거였대. 그 친구가 체육복을 돌려주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거래. 스즈키 선생님은 그 옷을 쭉 보관해왔어. 사쿠라가 유령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확인해보니 진짜 그 유령이 맞았어. 린은 많이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돌려줬지. 그 후 소녀는 마음이 편해져서 저승으로 갔어. 마침내 선생님은 최근에 왜 그렇게 부재중 전화가 많았는지 알게 됐어. 알고 보니 스즈키가 계속 전화했던 거라서. 선생님은 에심 카드를 바꿨어. 불행히도 새 심카드 주인이 사쿠라 친구였어. 집에 가는 길에 사쿠라는 매일 수다 떠는 유령을 만났어. 린은 빨리 저승으로 가라고 경고했어. 이승에 남으면 악령이 될 거라고. 그런데 유령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평생 공부에만 묻혀 사랑도 몰랐는데 죽고 나서야 사쿠라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거든. 그때 사쿠라는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인사했었지. 린은 억지로라도 저승으로 보내려고 했어. 그 순간 유령이 걔랑 합체해서 악령이 됐어. 사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린이 사쿠라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어. 이곳은 경계야. 이 세계와 저승 사이의 영역이지. 앞에 환생의 수레바퀴가 있었어. 악령이 계속 쫓아왔지. 또 돈이 없던 린은 사쿠라한테 500엔 빌려서 퇴마를 했어. 그리고 그 500엔으로 환생의 수레바퀴를 교환해서 악령을 보내버렸지. 사쿠라는 전에 여기 와본 적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린에게 네가 진짜 누구냐고 물었지. 린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어. 아니면 죽음의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대. 다음 날 사쿠라는 릭에게 폰을 돌려줬어. 요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거든. 두개골 머리 소녀가 위협하며 학교 온도계 상제,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 사쿠라는 린이 의심됐어. 실제로 린은 사람들이 음식 바치는 걸로 꽤 벌고 있었거든. 사쿠라는 그의 귀를 잡아 끌고 갔어. 물론 가난했지만 사람들 협박할 정도는 아니었어. 사쿠라 뒤엔 2명의 소녀가 있었고 그중 1명은 빙의된 상태였지. 린은 깃털, 먼지털이개로 영혼을 쓸어내고 퇴마의 대가로 린은 재물을 받았어. 그래서 사실 사기는 아니었어. 사쿠라가 이상한 꿈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린 뒤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 린이 할머니라고 부르자 화가 나서 벌을 줬지. 사쿠라는 이 사람이 꿈속에 계속 나타난 그 사람임을 깨달았어. 린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데리러 온 거래. 사쿠라는 린 할머니가 나이답지 않게 좀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어. 처음에 할머니는 기뻐했지만 사쿠라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물론 협박과 꿈들은 다 할머니가 꾸민 거였지. 손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말이야. 린은 할머니에게 자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그 모든 재물을 가져가며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했지. 린은 그것들을 되찾으려고 할머니를 쫓아갔어. 그런데 우연히 사쿠라가 린의 망토를 잡았고 그를 따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 날아가던 중에 린의 망토가 찢어져서 사쿠라는 숲에 떨어졌어. 린이 급히 내려가 사쿠라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그 사이 사쿠라는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토끼를 만났어. 린은 할머니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했어. 할머니는 까마귀 4마리를 불러 사쿠라를 찾아 흩어지게 했지. 토끼는 사쿠라를 노인들로 가득한 곳으로 데려갔어. 도둑질한 배를 타고 그녀를 데려간 거야. 사쿠라는 전에 와본 것 같은 이상한 친근감을 또 느꼈어. 까마귀 중 1마리가 사쿠라의 위치를 찾아 돌아와 보고했지. 할머니는 린에게 사쿠라가 평원의 문 근처로 끌려갔다고 말했어. 그곳은 집착 없이 떠날 준비가 된 이들이 가는 곳이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사쿠라도 다른 이들의 만족감에 휩쓸려 떠나게 될 거야. 사쿠라는 환생의 수레에 탑승하려 줄을 서고 있었어. 노인들은 너무 일찍 죽은 사쿠라가 안타까워했지. 사쿠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따랐어. 기쁘게 환생의 수레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지. 후회가 없다고 생각한 순간 멀리서 린이 달려와 이름을 불렀어. 갑자기 린이 공격당했지. 사쿠라는 린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의 망토를 잡으며 모든 기억을 떠올렸어. 그리고 그걸 린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사쿠라는 아직 미련이 남아 다시 보내줬어. 땅에 닿기 직전. 린이 겨우 그녀를 받았지. 토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이어갔어. 거품을 흩뿌리며 터뜨렸지. 그리고 거대한 당근으로 공격했어. 낯이 없던 린은 고춧가루로 방역했지. 토끼가 방역하며 고춧가루를 다시 린에게 던졌어. 달리 방법이 없어. 결국 그걸 써야 했지. 토끼가 우쭐할 때. 린은 부싯돌 권총을 꺼내 쏘았어. 폭발시키고 날려버렸지. 그 생물을 보며 사쿠라는 할머니 집에 갔던 때를 갑자기 떠올렸어. 그때 만났고 경계 영역을 탐험하게 데려갔던 거야. 움직이려 할 때 누군가가 막았지. 린이 사쿠라를 데려왔어.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전에 여기 왔었다고 말했지. 린의 할머니는 그 토끼가 부패한 죽음의 신이라며 영혼을 돕는 게 아니라고 했어. 월별 목표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거지. 사쿠라가 어렸을 때 린 할머니를 닮은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대. 그때부터 분명 그녀였어. 사쿠라는 영혼을 볼 수 있었지.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린 할머니는 어렸을 때 사쿠라에게 이 세계의 음식들을 많이 먹였다고 회상했어. 여기 음식을 먹으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린은 할머니 행동에 사과했어. 하지만 사쿠라는 이유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 했지. 린은 사쿠라를 집으로 데려갔어. 그녀는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냐고 물었지. 린은 할머니가 죽음의 신이라 했어. 자신은 인간 같은 존재라고. 그날 밤 사쿠라는 린이 한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죽음의 신이라고 했고 지금은 아니라고 했지. 궁금해진 그녀는 다음날 린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50년 전 린 할머니는 평소 하시던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잘생긴 남자에게 약한 탓에 죽음이 임박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그는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어. 심지어 자신이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지. 근데 그녀가 그에게 다음 생은 고등어라고 말했어. 그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졌거든. 그 후 그녀는 인맥을 써서 그의 수명을 50년이나 연장시켰어.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린의 할아버지가 된 거야. 이번 봄이 끝날 무렵 그는 환생의 수레바퀴에 올라야 했어. 아마 지금쯤 다른 고등어들과 함께 헤엄치고 있을 거야. 그게 린 상황이야. 부모님 얘기는 그는 몰랐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그날 밤 사쿠라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린은 혼자 살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거일지도 몰라. 전화가 울렸어. 사쿠라 친구 미호한테서였지. 유령을 봤다고 했어. 일찍 학교에 갔다가 뭔가를 가지러 갔는데 오래된 동아리 건물에서 유령 같은 불꽃을 봤대. 도망쳤지만 다시 확인하러 가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다음날 사쿠라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지. 다음날 3명은 곧 철거될 오래된 건물에 갔어.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나 3명 모두를 놀라게 했지. 무서워서 미호랑 라이커는 도망쳤어. 사쿠라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 린이 나타나 고양이와 싸워서 결국 쫓아냈어.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사쿠라는 검은 고양이를 만났어. 다친 걸 보고 집에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고 밥도 줬지. 방을 나갔을 때 고양이는 앞발로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 돌아왔을 땐 밥그릇을 훔쳐가려고 하는 걸 봤어. 고양이는 바로 영계로 뛰어들었고 사쿠라는 쫓아갔어. 쫓으면서 고양이가 점점 커지는 걸 눈치챘지. 영계는 오래된 동아리 건물로 이어졌어. 안에는 유령 같은 불꽃들이 있었지. 사쿠라는 뛰어들어 고양이가 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걸 발견했어. 린의 가난은 정말 심각했어. 그는 폐가에서 살고 있었지. 전기세를 못 내서 촛불을 켜고 살았어. 학교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 린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숨었어. 린은 고양이에게 일이 끝났으니 떠나라고 했어. 고양이는 거절했지. 린 할머니인 다마키 부인이 시켜서 그를 보살피는 임무가 있다고 했어.
계약서도 있었지. 고양이 종족의 임무는 항상 사신을 돕는 거였어. 이름은 로크민이었고 린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그가 섬길 거였어. 린은 거절했지. 자기 자신도 못 챙기는데 고양이까지 챙길 수 없다며 둘 다 굶어 죽을 거라고 했어. 로크민은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린을 설득하려 했어. 문고리에서 지문을 떼고 협박까지 했지. 그러나 린은 냉정하게 모두 거절하고 내팽개쳤어. 린은 사쿠라를 연계를 통해 집으로 데려갔어. 로크민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정말 린을 아끼고 있었어. 그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더 이상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없었어. 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인간 세계에 있기로 맹세했거든. 게다가 린 할머니는 결혼하려면 일반 사신 KPI의 10배를 달성해야 하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어. 만약 실패하면 후손들이 대신 해야 했지. 그때 할머니는 즐겁게 동의했어. 그때 그의 할머니는 기쁘게 동의했어. 물론 그걸 다 이행할 순 없었지만 그래서 린이 빚을 갚는 셈이었지. 게다가 린은 반죽음의 신이었어. 죽음의 신과 인간의 하이브리드였던 거지. 린은 죽신의 임무에는 능숙했지만 일반 죽신보다 더 많은 도구를 써야 했어. 그리고 그 도구들은 싸지 않았지. 린을 돕고 싶었던 롱미는 사쿠라에게 부탁했어. 다음 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옛 클럽 건물로 데려왔지. 계획은 롱민이 나타나서 모두를 겁주고 그때 린이 구하러 오는 거였어. 그리고 모두가 린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거지. 하지만 린이 뒤에서 그 계획을 막아버렸어. 할머니에게서 롱민이 해고됐다는 편지를 받았거든. 할머니는 롱민이 일자리를 찾아왔다고 말했어. 린은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돼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 조금은 슬펐지만 롱민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임무를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린이 그걸 막았지. 한편 사쿠라가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다가 선생님 스즈키가 오래된 건물 철거를 감독하는 걸 봤어. 너무 오래돼서 그렇대. 갑자기 쥐떼가 나타났어. 쥐령으로 합체해서 사쿠라를 공격했지. 린이 재빨리 달려와서 그녀를 데려갔어. 린은 퇴마 도구를 사려고 사쿠라에게 500엔을 빌렸어. 하지만 그녀가 지갑을 깜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도구가 없으니 린은 속수무책이었어. 둘 다 쥐에게 당했지. 위에서 롱민이 전력을 다해 쥐를 박살냈어. 쥐를 죽이고 린은 발겐을 지켜서 기뻐했지. 결국 학교는 건물 철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어. 롱민은 린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하지만 린은 결국 그를 데리고 있기 퇴마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린의 하루 9끼 중 3끼만 먹는 생활에 동료가 한 명 더 생겼어. 그 후 며칠 동안 사쿠라반은 새로운 전학생에 관한 이야기로 들썩였어. 밖에서 린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지. 유령이 위에 나타났어. 도움을 청하며 린은 날아올라 무슨 일인지 물었지.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 공격당해 사라졌어. 린도 공격받아 성스러운 죄가 뿌려졌어. 약해졌지.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유령이 다시 나타났어. 퇴마된 게 아니고 도망친 거였지. 롱민이 확인했는데 그 죄는 악령을 상대할 때 쓰는 성스러운 죄였어. 공격자가 뭔가를 떨어뜨렸고 린이 확인했더니 사쿠라 어릴 적 사진이었어. 교실에서 새 전학생은 치바사였어. 도착하자마자 사쿠라에게 다가갔지. 하지만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 치바사는 사쿠라를 깊이 좋아했어. 어릴 적 가족 일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서 친구를 만들지 못했거든. 영혼도 볼 수 있어서 불편했어. 사쿠라를 만나서 마치 소울메이트를 찾은 기분이었지. 현재로 돌아와 치바사가 사쿠라에게 고백했어. 반 전체가 떠들썩했어. 사쿠라가 링과 사귀는 줄 알았거든. 둘이 항상 붙어 다녔으니까. 린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치바사가 성스러운 죄를 뿌려 퇴마했어. 린은 개의치 않고 사진을 돌려줬지. 린은 치바사에게 퇴마 방식에 대해 경고했어. 하지만 치바사는 린이 사쿠라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지. 방과 후 치바사가 사쿠라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했어. 그런데
그녀는 린과 함께 달아났지. 오늘 의뢰를 도와주고 싶었거든. 린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떠났어. 그 후 린은 유령 의뢰를 처리하기 시작했어. 롱미는 사쿠라가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지. 그는 돌아와서 그녀가 츠바사와 함께 있다고 보고했다. 린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유령과 로구마는 달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끌고 가서 지켜보게 했다. 뭔가 보기도 전에 츠바사가 다시 린에게 성스러운 죄를 던졌다. 그게 린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다음 날 로구마는 사쿠라를 찾아갔다. 그 사이 린은 유령을 데리고 미호를 만나러 갔다. 알고 보니 유령의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여자애랑 데이트하는 거였다. 대화 중 갑자기 츠바사가 튀어나왔다. 유령을 퇴마하려는 의도로 사쿠라가 그를 막으려고 나섰다. 이걸 본 미호가 단체 외출을 제안했다. 츠바사가 동의했다. 사쿠라랑 데이트할 기회로 삼으면서 일이 정리된 후 린은 자리를 떠났다. 로구만도 외출에 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밥 살 돈조차 없는데 어디 갈 수가 있나. 그때 리카가 나타났다. 쉬는 날에 다 같이 놀이공원에 모였다. 사쿠라는 린도 거기 있는 걸 보고 꽤 놀랐다. 그는 아예 가기 싫어했는데도 말이다. 놀면서 유령 비용도 내야 했고 여자애들한테도 신사답게 굴어야 해서 돈이 빠져나갔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었다. 그 리카라는 애가 평소에는 귀신 공양도 가장 적게 하는 애였는데 쓸데없는 게임에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인형 뽑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린이 대신 뽑아줬다. 사쿠라도 하나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거도 하나 뽑아줬다. 모두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츠바사도 점점 유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념사진도 찍기 시작했다. 일반 카메라로는 유령이 안 찍혀서 린이 연계해서 카메라를 빌려왔다. 그게 결코 싸지 않았다. 사진을 찍고 나서 유령이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된 듯했다. 그는 새 여자애와 함께 대관람차를 탔고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그리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유령이란 걸 방금 만났는데도 미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든 게 마무리된 후 린은 집에 돌아와 지출을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더 했다. 사쿠라는 린이 뽑아준 인형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로구만이 연계해서 기쁜 얼굴로 돌아왔다. 악령 현상금 10만 엔짜리 현상수배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놓칠 수 없는 좋은 일거리였다. 그래서 린은 바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 한편 다시 사쿠라 교실에서 이상한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다. 츠바사가 확인해보니 아이 손자국 같았다. 그는 칠판에 성스러운 죄를 던졌다. 악령이 고통에 휩싸여 도망쳤는데 린과 마주쳤다. 린은 보상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열어보니 안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린은 그녀에게 10만 엔짜리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 소녀는 자신을 하나코라고 소개했다. 유명한 화장실 귀신이라고.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좋아하던 화장실에서 저주받은 츠바색에 쫓겨나 그때부터 떠돌고 있었다고 했다. 린은 그녀에게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코는 츠바색에 복수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 후 하나코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힘을 폭발시켰다. 누군가 분명 그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누군가 분명히 그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어. 츠바사가 다시 성스러운 죄를 던져봤지만 하나코가 막아버렸지. 그녀는 생리대를 묶어 그를 묶고 화장실 물로 쓸어버렸어. 그리고 진짜 10만 엔짜리 악령을 데리고 떠났지.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 린은 10만 엔이 멋대로 돌아다니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어.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했지. 하지만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해. 린은 할머니께 물었어. 그리고 그 악령의 이름이 토이치라는 걸 알게 됐지. 여러 악령이 합쳐진 존재였어. 할머니는 린에게 하나코를 토이치로부터 분리시키라고 했어. 그런 힘을 빌리는 건 고금리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았지. 10일간 10% 이자면 하나코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원래는 무해한 유령이었거든. 이런 운명을 겪을 자격이 없었어. 이제 린은 사냥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지.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하지? 영계 무기는 전부 비쌌어. 한편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코가 화장실에서 소동을 일으켰어. 츠바사는 신형 퇴마 무기를 준비했지. 하나코를 발견하자마자 연속 사격을 퍼부었어. 소녀는 도망치며 토이치에게 도움을 청했어. 토이치가 힘을 공급하려던 찰나 린이 끼어들어 제때 갚지 못하면 힘을 빌리는 대가가 어떤지 경고했지. 흡수당할 거라고 토이치는 그녀 같은 순진한 유령을 흡수하며 점점 커졌어. 츠바사가 도착해 토이치를 쏘았어. 토이치가 여러 작은 형태로 분열되자 린은 하나코를 츠바사에게 던졌지. 그리고 롱민이 중장비 무기를 들고 돌아왔어. 낫이었어. 이 낫은 원래 린의 것이었어. 가난 때문에 저당 잡힌 거지만 무시무시한 외형과 달리 이 낫에 맞은 악령은 오히려 안도하며 저승길에 동의해 토이치 분신들이 초조해하며 전략 회의를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코에게 돌진해 힘을 흡수하려 했지. 츠바사가 앞으로 나와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코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 성경책을 꺼내 기도하러가 아니라 토이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쳤지. 고통에 빠진 토이치는 마침내 린이 퇴마를 하도록 허락했어. 츠바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하나코는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고 린을 따라 환생의 수레바퀴로 갔어. 린은 10만 엔을 손에 넣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기뻤지. 하지만 저당 가게 주인은 이미 보상금 전부를 롱민이 창문을 부순 피해비와 배달료로 가져갔어. 최근 미호는 이상한 신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전날 소녀가 등 긁어주는 걸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근처 신사 이야기를 들었지. 그곳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라는 경고였어. 호기심에 미호는 사쿠라와 리카를 초대해 같이 가보기로 했어. 도착하니 정말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어. 둘은 앞서 달려갔고 손들이 뻗쳐나왔지. 사쿠라는 린을 찾으러 달려갔어. 그를 찾았을 때 린은 동생에게 다친 남자를 돕고 있었어. 린은 그 사건부터 처리하기로 했지.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도 다친 상태였고 동생은 고양이 영령에 빙의되어 있었어. 악령이 아니었기에 린은 롱민에게 낫을 가져오라고 했어. 낫은 인간 몸을 직접 베지 않아서 안전하게 쓸 수 있었거든. 하지만 린이 베기를 빗나간 낫을 부러뜨리고 말았어. 고양이 영령은 린 얼굴을 긁고 도망쳤지. 츠바사가 뒤쫓았어. 린은 수리비를 한탄하는 동안 롱민은 임시방편을 생각해냈어. 친구는 동생이 계속 그렇게 밖에 다닌다고 설명했어. 밤이었고 그가 멈추려 할 때마다 그들은 공격당했어. 게다가 몇 명의 반 친구들이 사라졌는데 정확히 4명이야. 동생 빼고는. 사라진 아이들 중 단 한 명만이 아직 안전했어. 나중에 사쿠라는 로크민과 얘기했고 츠바사는 고양이 요괴를 쫓았어. 주택가로 우연히도. 그곳은 친구 집이었어. 한편 사쿠라는 로크민을 신사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년과 친구들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이까지 모두 감금되어 있었어. 츠바사는 2마리의 고양이 정령에게 매복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됐지. 린이 수선한 낫을 들고 구하러 왔어. 고양이에 홀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신사를 열도록 유인했다고 이야기했어. 그 신사는 사실 2마리 고양이 요괴를 봉인하고 있던 곳이었어. 그 신사는 사실 2마리 고양이 정령을 봉인하고 있었던 곳이었어. 풀려나자마자 정령들은 아이들에게 빙의하기 시작했지. 로쿠미는 고양이 정령 백과사전에서 그들을 찾아보고 정체와 다시 봉인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하지만 린은 부러진 낫으로 제대로 싸울 수 없었지. 먼저 츠바사를 풀어준 뒤 불타는 수레바퀴를 던져 정령들을 혼란시켰어. 사쿠라가 도착했어. 로쿠민이 고양이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겁먹었지. 사쿠라는 린에게 다시 봉인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신사 안에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놓으면 스스로 돌아온다는 거야. 불행히도 그 음식은 연어였고
너무 비쌌어. 린이 아이디어를 냈지. 부러진 낫을 흔들어 고양이들의 관심을 끌었어. 그리고 두 요괴를 신사로 유인했지. 그런데 바로 그때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린을 고양이들과 함께 빨아들였어. 아이들이 그녀를 지목했고 그녀는 타락한 사신님을 드러냈지. 강력한 사신의 손자를 붙잡았으니 대단한 전리품이라 생각했어. 그녀가 신사를 옮기려 할 때 츠바사가 잡아당겨 부숴서 린을 구해줬어. 빚을 갚은 셈이지. 고양이 요괴들은 미쳐 날뛰며 린을 공격했어. 하지만 츠바사는 대처법을 알아냈어. 배달 서비스를 불러 30디 우지제넨짜리 연어를 주문했지. 린도, 심지어 내레이터도 평생 맛본 적 없는 양이었어. 고양이들이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츠바사는 캣잎을 뿌려 요괴들을 진정시켰고 그들은 평화롭게 사라졌어. 토아이치와 싸운 후 츠바사는 퇴마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 어쩌면 폭력이 항상 답은 아닐지도 몰라. 이후 신사를 수리했고 로쿠미는 남은 참치로 집에 가져갔지. 퀘스트 보상을 받고 링과 로쿠미는 새 낫을 사러 갔어. 한편 타락한 사신은 상황을 상세게 보고하러 돌아갔지. 다음 날 사쿠라는 집에 가던 중 머리가 전신주에 끼인 유령을 만났어. 다음 날 집에 가던 사쿠라는 유틸리티 폴에 머리가 낀 유령을 만났어. 갑자기 뱀파이어가 나타났지. 저주에 대해 말하며 유령 이마에 글씨를 쓰고 끌고 가버렸어. 다음 날 사쿠라는 린을 만나러 갔어. 의뢰인은 3일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남자친구를 두고 있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지. 그녀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린에게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지.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다른 두 사람도 같은 발신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소환됐더라고. 사쿠라는 두 편지에 필체와 같은 철자 실수, 입장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어. 갑자기 그 소녀가 전날 유령에게 붙잡혀 거의 끌려갔어. 간신히 떨쳐냈지. 그리고 유령은 도망갔어. 상황을 정리할게. 그 소녀는 스즈야. 그녀의 반친구는 토모야고 유령은 그녀의 남자친구 리아지야. 리아지의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스즈는 리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어. 언급된 오토바이 사고는 사실 리아지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미끄러져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 린이 리아지의 몸을 살폈는데 깨어나지 않았어. 그가 걸린 건 생명의 혼이라고 불리는 상태였지. 그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데 몸을 떠난 상태였어. 그를 되살리려면 단순히 영혼을 되돌려야 했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리아지의 영혼은 분노에 차 있었어. 자신이 의식불명인 사이 스즈와 토모야가 몰래 사귀는 줄 알았거든. 린은 재빨리 진공 청소기를 써서 영혼을 빨아들이려 했지만 누군가 방해했어.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거든. 린이 아는 사람 같았어. 원한을 잊지 않고 복수를 위해 이 날을 오래 기다렸다고 해.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4학년 때 그 여름, 악마는 절망한 영혼들을 모아 지옥으로 보내는 임무가 있었어. 죽어가는 토끼를 발견했지. 수거하려던 찰레 린이 나타났어. 그때 린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직 집안 형편이 괜찮았어. 린은 토끼에게 당근을 줬고 토끼는 즉시 회복됐지. 분노한 악마는 공격했지만 린에게 쉽게 막혔어. 그 여름 내내 말이야. 린은 단 한 영혼도 수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결국 악마는 혼나고 한 학년을 유급당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기로 결심했지. 그는 이제 자신을 마사토라고 불렀지만 이름조차도 틀리게 썼어. 마사토는 토끼, 닭, 악어의 영혼을 잃었던 복수로 레이지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지. 그때 잃었던 토끼, 닭, 악어의 영혼에 대한 보복으로 말이야. 사쿠라는 그를 유치하고 속 좁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사토는 자신보다 더 속 좁은 사람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 린이 그를 쫓았어. 하지만 마사토는 금방 영혼의 길에서 그를 따돌렸어. 집에 돌아와서도 영혼이
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악령이 된다는 걸 깨달았지. 리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껴 무료로 일을 맡기로 했어. 사쿠라는 마사토가 버린 카드를 발견했고 로쿠민이 검사해보니 마사토의 은행 카드였어. 비밀번호도 적혀 있었지. 대박, 모든 돈을 인출할 계획이었어. 사쿠라는 마사토가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척 하는지 알 수 없었어. 다음 날 리아지의 영혼이 스즈를 저주하기 시작했어. 스즈는 노트에 낙서만 당했는데 토모야는 차에 치였어. 분노한 스즈는 리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 이 말을 들은 리아지는 낙담해 도망쳤어. 사쿠라는 그를 따라가 말을 걸었어. 마사토는 스즈와 토모야가 키스하는 합성 사진을 건네며 불씨를 더 키웠어. 물론 명백한 조작이었지. 하지만 리아지는 믿었어. 로쿠미는 마사토가 틀린 글씨임에도 부적으로 리아지를 저주했고 저주가 리아지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어. 마사토는 사쿠라를 공격했어. 하지만 린이 제때 도착해 구해줬지. 린은 연기액과 부적을 사서 리아지의 저주를 풀었어. 풀렸지만 리아지는 자신이 한 일을 잊지 못했어. 끌려가기 전에 사쿠라에게 스즈에게 버리라고 전해달라고 했지. 마사토가 리아지를 데려갔고 린이 뒤쫓았어. 한편 사쿠라는 스즈에게 돌아와 리아지의 의미를 알아내려 했어. 그날이 스즈의 생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그래서 리아지가 말한 게 선물일 수도 있었어. 사쿠라는 단서를 찾으러 사고 현장에 갔고 린은 마사토를 쫓아 도움을 청했어. 거기서 악마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악마에게 쫓겼지. 다행히 린은 근처에 있던 바나나 상자를 이용해 잡히지 않고 도망쳤어. 사쿠라는 사고에 관련된 전신주에 도착했어. 로쿠미는 특수 종이를 사용해 전신주를 말하게 했지. 근데 그가 한 건 걔한테 계속 오줌 싸서 짜증내면서 욕한 거였어. 걔가 단서일지도 몰라서. 집에 가봤더니 정말로 그 개는 물건을 모으는 버릇이 있었고 그건 수지가 좋아했던 커플링 한 쌍이었지. 그녀는 레이지 시체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어. 하지만 사쿠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레이지의 영혼은 포기한 듯 보였거든. 지옥에서 마사토는 린을 데리고 레이지 영혼이 담긴 항아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 린은 진짜 영혼이 뭔지 몰라서 마사토를 공격했지. 마사토가 피했어. 그 엉뚱한 공격이 근처 악마의 창문을 깨뜨렸어. 분노한 악마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 마사토는 린을 빚더미 함정으로 유인했지. 피해 복구 비용은 침입자에게 청구되는 거야. 즉, 린은 수리비를 낼 때까지 지옥을 떠날 수 없다는 뜻이지. 마사토는 레이지 영혼이 든 항아리를 버렸어. 한편 사쿠라와 로쿠만도 지옥에 도착했어. 여긴 인구 증가로 범죄가 늘어난 자본주의 지옥이었어. 그리고 처리를 간소화하려고 관료주의가 정부 건물들을 지었지. 인간 세계와 다를 바 없이 일자리와 시험이 있었어. 그들은 린이 손상시킨 지역을 지나쳤어. 수리비가 꽤 비싸 보였지. 하지만 로쿠마는 마사토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않았어. 사쿠라는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로쿠만이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ATM이 반짝였어. 한편 린은 계속 마사토에게 속았어. 점점 더 깊은 죽음의 지옥으로 밀려나고 있었지. 그곳은 악마들이 끝없이 고생하며 돌아올 수 없는 곳이야. 마사토는 린의 무기까지 훔쳤어. 린은 도망쳐 그를 쫓아 더 깊이 들어갔어. 마사토는 계속 파괴를 이어갔지. 그때 사쿠라가 ATM에서 뽑은 거대한 현금 더미를 들고 나타났어. 마사토는 웃으며 그 돈이 위조 지폐라고 했지. 린이 그걸 쓰면 지옥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의외로 린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 무기로 변환해서 마사토를 공격했지. 그리고 낯을 되찾아 마사토를 혼쭐 냈어. 린은 그 돈이 위조라는 걸 완벽히 알고 있었던 거야. 경비원이 도착했을 때 소란낸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누가 위조 지폐를 만들었냐고 물었어. 엄청 심각한 범죄니까 로쿠만이 재빨리 마사토를 가리켰지. 하지만 린이 막아서며 마사토를 감쌌어. 그 친절에 대한 답례로 마사토가 린 대신 수리비를 냈어. 그들은 레이지를 무사히 돌려보냈지.
리는 사쿠라가 큰 도움이 됐다며 칭찬했어. 학교 축제가 시작되었고 산 사람, 죽은 사람, 심지어 물건들까지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 수업 중 사쿠라는 린에게 쓰레기 치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 츠바사가 뒤따라가고 있었고 걷던 중 린이 뭔가를 감지했어. 갑자기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체육관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 조사해보니 이 존재는 연극부가 오래된 소품을 치우면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왔던 거였어. 몇 번이나 버려졌는데도 계속 돌아와서 사람들 머리에 붙었지. 리는 조사 후 이게 원한 어린 영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영혼을 얻은 물건이라고 결론지었어. 차원 간 봉인을 사용해 그 소원의 내용을 알아냈지.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장면이 잘렸고 자기 역할을 연기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 하지만 대사도 맡은 역할도 기억하지 못했고 소품 중 유리 구두 한 켤레만 기억했어. 신데렐라 연극 소품인 걸 추측하고 재현하기로 했어. 그런데 아무 여학생도 그 빙의된 가발을 쓰길 꺼려했지. 동아리 회장이 자원했지만 가발은 여자만 받아들여서 표적을 사쿠라로 정했어. 하지만 사쿠라는 연기할 줄 몰랐어. 사쿠라는 가발이 기뻐한다면 동의했어. 린이 가발에게 제대로 행동하라고 경고했어. 연극은 호박마차가 소환되는 장면까지는 평범하게 시작됐어. 그런데 가발이 화를 내며 린을 공격했지. 대본을 확인해보니 몇 줄이 지워져 있었어. 사쿠라가 검토하다가 그 실수를 발견했지. 마차가 너무 커서 말이 필요 없었고 가발은 원래 말꼬리 역할이었거든. 그 후로 연극은 순조롭게 계속됐어. 나중에 린은 또 뭔가 느꼈어. 오래된 교사 건물에 재물을 들고 가던 중 호박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한편 교실에서 사쿠라는 미호와 리카가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녀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유령일 거라고 생각했어.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츠바사가 나타나 성스러운 죄를 뿌리기 시작했지. 유령은 도망쳤고 뒤에 소녀를 옥상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남겼어. 사쿠라는 따라가서 메리가 그 유령에게 유혹당해 뛰어내리려는 걸 발견했어. 다행히 린이 제때 도착해 구했지. 그 유령은 타락한 사신이었어. 메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잃었어. 그녀가 말하던 상대는 과거에 엄청 인기 많던 선배였어. 그 선배가 갑자기 오늘 다가왔지. 하지만 린은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이미 죽었다고 알려줬어. 호박머리 형상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 환생의 수레바퀴로 가는 길에 타락한 사신에게 속아 얼굴을 빼앗겼던 거야. 그 타락한 사신은 더 많은 소녀들을 유혹하며 결국 모두를 성으로 데려갔어. 사쿠라는 걱정했지만 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그리고 사신이 다시 올 거라 확신했어. 린은 여자로 변장했어. 예상대로 사신은 린이 쓴 연애 편지를 보고 사쿠라가 쓴 줄 알고 납치하려 했지. 린이 공격했고 모두가 달려들었지만 모두 잡혀가 버렸어. 일반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리카와 미호는 흐릿하고 왜곡된 모습만 봤지. 성 안에는 가짜 사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츠바사도 진짜 사신과 로쿠맨과 함께 잡혀 있었지. 우리에게 너무 큰 우리 덕분에 로쿠맨이 탈출해 마법 지팡이를 린에게 던졌어. 린은 몇 번 뒤집기 후에 주문을 써서 모두를 풀어줬어. 타락한 사신이 돌아왔고 선배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지. 모든 소녀들이 선배에게 몰려들었어. 린은 로쿠맨과 팀을 이뤄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우두머리를 공격했어. 사신을 무찌르기 위해서 말이야. 사신은 린에게 거대한 호박을 굴렸지만 린은 재빨리 방역해 다시 돌려보냈고 결국 그를 무릎 꿇렸어. 사신은 우쭐했어. 소녀들이 선배가 죽었다는 걸 알고 같이 죽고 싶다고 했거든. 하지만 선배는 거절했어. 자신은 나이든 여자가 좋다고 말했지. 계획이 틀어지자 타락한 사신도 소멸했어. 그날 밤 선배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저승으로 떠났어. 메이드복 덕분에 린은 미소녀상도 받고 즉석라면 12박스를 상품으로 받았어.
오늘 로쿠맨은 학교에 갔고 타락한 사신을 물리치면 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그걸 옮겼고 로쿠맨이 린에게 보고하러 돌아왔을 때 린에게도 감염시켰어. 사쿠라가 와서 둘을 확인했어. 하지만 이 병은 영혼 사이에서만 퍼져서 걱정할 필요 없었지. 저승에서 린의 친척이 보낸 2명의 의사가 와서 치료했는데 곧 타락한 사신님이 들통났어. 린이 그들을 물리치고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려 했지. 말을 안 하려 했지만 감염 위협에 굴복했어.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 아구나이가 갑자기 날아와 그들을 침묵시켰어. 로쿠맨이 그들을 데려가서 보상을 챙길 거야. 그날 오후 사쿠라는 츠바세에게 린이 할머니의 빚을 떠안았다고 말했어. 다음 날 로쿠맨이 허둥지둥 돌아왔어. 누군가 벌써 보상금을 써버렸대. 그리고 이제 더 큰 빚을 졌어. 사쿠라가 방문했을 때 빚 독촉장이 한꺼번에 쏟아졌어. 안에서 사바토린의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네가 번 돈 다 썼다고 말했어.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게 확실했어. 그리고 린이 진 빚은 아버지에게서 온 거였어. 사바토는 공동책임 제도로 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아버지가 못 갚으면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사바토가 린에게 말했어.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사후세계로 돌아가서 집안 회사를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그 순간 밖에서 2명의 사신이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었어. 린이 그들을 구하려고 달려나갔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낯을 빼앗아 2 사람을 구했고 자신이 불법 부패 사신 회사의 대표라고 밝혔어. 그는 린이 결국 인간 세계를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선언했어. 그때가 되면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사라졌지. 사쿠라는 린의 아버지가 부패한 사신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생명력만 훔쳐서 할당량 맞추는 자들이야. 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 그가 쉬러 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유일한 귀중한 매트조차 훔쳐간 걸 알게 됐지. 결심한 그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어. 사쿠라와 츠바사가 함께했지. 가는 도중 사바토가 그 매트를 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어. 그리고 린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밝혔지. 전에 죽었다고 했었는데도 말이야. 린이 어렸을 때 빚을 드디어 다 갚았다며 조부모와 축하하던 중에 아버지가 몰래 아이의 저금을 훔쳤어. 할머니가 아버지를 쫓아냈지. 이제 그들은 사바토의 음흉한 회사에 도착했어. 사쿠라가 린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어. 하지만 린은 기억하지 못했지. 사바토가 그들을 데리고 그녀를 만나러 갔어. 그런데 수많은 위탁 엄마들의 라인업을 보여줬어. 그는 린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콘테스트를 벌였던 거야. 하지만 분명히 새 아내를 찾으려는 핑계였지. 거기에 있던 여자들은 전부 그의 여자친구들이었어. 인간과 사신 모두. 그리고 그들의 비용은 전부 린에게서 훔친 돈으로 충당됐어. 사바토가 사쿠라 일행을 데려갔어. 이제 린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부패 사신이 되거나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츠바사와 사쿠라를 환생의 수레바퀴로 보내는 거지. 린은 사라져서 그들을 찾으러 달려갔어. 사쿠라는 봉인된 방에 갇혔어. 거기선 봉제 인형들이 새로운 회사 대표 축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린의 돈으로 음식을 사려고 했어. 의외로 방은 잠겨 있지 않았어. 그래서 사쿠라는 탈출해 린을 찾으러 갔지. 그때 린은 다른 사신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포위당할 때 츠바사가 도와주러 왔어. 린은 그에게 맡기고 도망쳤지. 하지만 츠바사는 사랑 운세 부스에 정신이 팔렸어. 한편 사쿠라는 시설 안에서 길을 잃었어. 밭에 음식을 배달하는 2명의 사신을 우연히 만났지. 츠바사가 합류했어. 그리고 그들은 결혼식장에 도착했어. 린은 계속 아버지와 싸웠어. 사바토가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었어. 혹시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 질문에 린은 말문이 막혔어. 사바토는 조건을 제시했어. 린이 이기면 떠날 수 있지만 지면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전투 무대 위에 섰다. 이 수레에는 특수 능력이 있었어. 모든 흡수해서 원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었지. 옷도, 낫도, 린의 바지도 전부 현금으로 변했어. 결국 츠바사는 린에게 회사 접시 더미를 던지라고 건넸지. 그건 모두 회사 자산이었어. 세키로가 지켜보는 사이 봉인 인장이 나타나 롱맨을 린에게 돌려줬어. 목에는 감독실 위치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지. 린은 이렇게 계속 싸울 수만은 없었어. 아래층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왔고 린은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소 한 덩어리를 던졌어. 돈이 쏟아져 나오자 린은 바람을 써서 전부 배달원에게 불어보냈어. 심리적으로 아버지에게 타격을 주면서도. 사바토는 가짜, 린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붙들고 있었어.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빌릴 수 있다는 뜻이지. 한편 사쿠라는 감독실을 찾아 금고를 발견했어. 열쇠가 있어도 비밀번호가 필요했지. 경비원이 나타나자 롱맨이 막는 동안 사쿠라는 머리를 싸맸어. 잠시 후 그녀는 3월 8일 10일 사바토, 린 아버지 이름을 입력했고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맞았어. 경보가 울렸고 모든 사신들이 사쿠라를 쫓으러 갔지. 린은 도망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붙잡고 싸움을 이어가게 했어. 슬라임으로 묶인 츠바사도 다가오는 사신들을 막느라 분주했지. 금고 안에는 사바토가 변환 수레로 훔친 모든 게 들어있었어. 한편 사바토는 린의 지문을 뽑으려 시도했어. 사쿠라는 린의 낫을 들고 돌아왔지. 사바토가 다시 수레를 쓰려 했지만 인장이 그것을 훔쳐갔어. 갑자기 봉인된 혼인신고서들이 비처럼 쏟아졌어. 사바토는 린에게 빨간 잉크를 튀기고 그를 눌러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지. 그는 기뻤지만 그 서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빚 계약서라는 걸 깨닫고 무용지물이 됐어. 여자들이 방으로 들이닥치자 사바토는 압도당해 아무것도 못했어. 결국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아들이 얼굴을 때리게 내버려 뒀지. 분명 지문을 얻으려고 했지만 인장이 대신했어. 그 인장이 바로 린의 할머니였어. 그녀는 여자들을 처리하고 린과 사쿠라가 사귀고 있다고 선언했지. 린은 당황했어. 사쿠라는 완전히 침착했고 사바토는 갑자기 들이닥쳐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어.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고 청소는 할머니가 맡았어. 그들은 사바토가 훔친 돈, 가짜 인장, 기타 물건들을 되찾았지. 린은 할머니가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약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 사쿠라는 계속 차분하고 감정을 절제했어. 하지만 그날 밤 린이 결국 결혼하지 않아 안도했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었어. 모의고사 답안 제출 중에 가난한 학생 키라가 어떻게든 만점을 받았거든. 그녀는 똑똑한 펜 덕분이라고 믿었어. 소문에 따르면 그 펜은 가게에서 팔지 않고 신비한 남자가 무작위로 나눠준 거래. 완벽한 점수를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후에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지. 키라도 믿지 않았지만 펜이 그녀를 끌고 가버렸어. 츠바사가 뒤쫓았지. 밖에선 많은 사람들이 펜에 끌려 포털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린이 조사하러 날아갔지. 군중을 따라가다 갑자기 부패한 사신인 줄 알고 한 소녀가 공격해왔어. 린이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 공격하면서 잔소리하는 타입이었어. 한편 진짜 부패 사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유인했어. 소녀와 린이 공격을 개시했지. 소녀와 린이 공격을 개시했어. 그는 가방 안으로 도망쳤고 그들은 저승의 제작 공장까지 쫓아갔어. 이 녀석들을 잡으면 보상을 받는 거였거든. 린이 돌진해서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 학생들을 구했어. 그 소녀는 그의 힘에 감탄하며 자신을 소개했지. 자신은 부패한 신의감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지아라고 했지. 린이 보상금을 나누자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린은 바로 사라졌어. 린은 보상금을 들고 집에 돌아와 로그맨에게 잔치를 약속했어. 그런데 어떻게든 에이지아가 그를 찾아냈어. 그녀가 보상을 요구하러 온 줄 알고 린은 재빨리 돈을 숨겼지.
하지만 에이지아는 사실 그의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 그녀는 부패한 신의감이 회사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짓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원래 부패한 신의감이 사냥꾼이었던 언니를 존경했어.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두목을 쫓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지난달 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그 남자친구가 바로 사바토였어. 에이지아는 언니가 그 이상한 아저씨한테 홀렸다고 확신했지. 로그맨이 사바토가 린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린이 재빠르게 입을 막았어. 에이지아는 여전히 몰랐지. 그리고 이제 부패한 신의감이 두목을 쓰러뜨리는데 린의 도움이 필요했어. 린은 처음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여자 꼬시려고 돈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또 받고는 에이지아를 돕기로 약속했어. 기뻐서 에이지아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의 손을 잡았는데 마침 사쿠라가 나타났어. 당황한 에이지아는 도망쳤고 린은 설명할 시간 아까워서 사쿠라가 왜 왔냐고 물었지. 사쿠라는 하루 종일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했어. 막 말하던 찰나 밖에 미니 카메라맨이 나타났어. 린이 잡았고 저승 쪽에서 누군가 사쿠라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카메라는 자폭했어. 린은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어. 알고 보니 사쿠라를 감시한 건 사바토였어. 린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거야. 한편 사쿠라는 여전히 린과 에이지아가 손잡은 사건에 꽤 신경 쓰고 있었어. 그때 엄청난 수의 영혼들이 그녀를 둘러쌌어. 린은 감시자를 찾으려고 준비했지. 그런데 갑자기 공간이 변하면서 영혼의 길이 열렸고 사쿠라에게 위험이 닥친 걸 감지해 그 길이 그를 부르는 거야. 린이 뛰어들었고 사쿠라는 연계에서 길을 잃었으며 유령들이 그녀에게 매달리며 구해달라고 애원했어. 사쿠라는 계속 걸었지만 어쩐지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았어. 거기엔 ATM이 있었고 유령들은 1만엔을 입금하면 한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 사기 같았지. 그래서 거절했는데 곧 그들이 사실 몰락한 신의감인 걸 알게 됐어. 공격해오자 린이 나타나 전부 쓸어버렸지. 그때 금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사바토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사쿠라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축하했어. 그리고 결혼 선물이라며 다이아 반지와 100만엔 비문서를 내밀었지. 사쿠라는 거절하며 그들은 그냥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고 했어. 여전히 손잡은 일에 앙심을 품은 듯. 그때 에이지아가 나타났어. 비서는 그녀를 보고 놀랐지. 로그맨이 손잡은 건 단지 에이지아가 린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다고 설명했어. 이어진 전투 중 비서는 연막탄을 써서 사라졌고 에이지아는 그녀를 감지해 동전 공격을 던져 그녀의 가면을 부수고 그가 에이지아의 언니임을 드러냈어. 사바토도 도착했어. 에이지아의 언니는 자신이 속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 전투 중 사바토의 외모에 진짜 반했다고 했지. 그가 악덕 회사 CEO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 린과 사바토의 관계를 보고 아들이란 걸 알게 됐지. 바보 취급당한 게 분해서 에이지아는 모두 공격했어. 사바토는 혼란을 틈타 100만엔 반지를 훔치고 린에게 또 다른 빛 독촉장을 남겼어. 4명이 모두 그를 쫓았지. 사쿠라는 아직도 에이지아가 린을 좋아한다고 의심했어. 그들은 사바토가 설계한 미로에 들어섰고 에이지아는 잘못된 길로 유인되어 함정에 빠졌어. 린은 로쿠민에게 사쿠라를 데려가라고 하고 자신은 에이지아를 구하러 갔지. 에이지아는 거미줄에 갇힌 채 깨어났어. 그러다 사바토 회사에서 잠입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사신에게 구출됐지. 그는 그녀에게 함께 일하자며 문서에 서명을 요청했어. 그녀는 그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지. 아무 의심 없이 그에게 서명했어. 다행히 린이 제 시간에 도착해 그게 사실은 빚 계약서이고 그 남자가 타락한 사신님을 밝혀냈어. 에이지아는 그를 고마워하지 않고 사기꾼 아들이라며 원망했지. 그들은 계속 사바토를 찾았어. 린은 에이지아가 돈을 물쓰듯 쓰는 모습을 목격했지. 그녀는 속은 것에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 그래서 린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두었지. 한편
사쿠라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린을 찾아갔어.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온갖 방법으로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강제로 끼우려고 했지. 그리고 린 닮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모두 반지를 주려고 했지. 진짜 린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냈어. 그리고 사쿠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려 했지.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그가 긴장해버렸어. 알고 보니 그도 가짜였어. 로크민이 사쿠라한테 린의 어떤 점이 좋냐고 물었어. 그녀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 로크민은 가난한 녀석한테 빠지는 건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했어. 그와 결혼하면 빚을 나눠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쿠라는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했어. 진짜 린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지. 오해만 겪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빚까지 떠안아야 했으니까 사쿠라 생각에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어. 그때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지. 아이제라는 100만엔짜리 악맥에 공격당하고 있었어. 린이 베어버려서 한 방에 빚이 청산됐지. 겁에 질린 아이제라가 그를 꽉 안았어. 죽을 줄 알았거든. 그때 로크민이 도착했어. 하지만 이 상황에선 어떤 설명도 믿기 힘들었지. 사쿠라와 로크민은 둘을 내버려뒀어. 그날 밤 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여름방학에 사쿠라는 키라랑 미호랑 수영장에 갔어. 거기서 그녀는 유령을 봤어.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어. 수영장에서 돌아온 후 그들이 포옹하던 장면을 떠올려 망설였어. 사바사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모자를 안 써서 일사병에 걸려버렸어. 한편 린은 의뢰인과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는 남자친구랑 놀이공원에 갔다고 했어. 귀신의 집을 지나고 나서 처음엔 이상 없었대. 하지만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됐지. 영혼이 빨려나간 것 같았대. 그때 아자가 편지를 보내 린에게 놀이공원으로 오라고 했어.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도 돈이 들 것 같은 소리였지. 한편 사쿠라는 사바세에게 유령 이야기를 했어. 그가 사쿠라의 수영복 모습을 보고 엄청 흥분했어. 그리고 수사하자며 놀이공원에 초대했지. 들은 소문에 따르면 유령은 리나였대. 공연 직전에 사고로 죽었대. 사바사는 즉시 그 여자가 악령이라 생각하고 빨리 퇴마하려 했어. 사쿠라랑 더 놀 시간 확보하려고 리나는 화가 나서 떠났어. 린은 에지아를 만났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하지만 그녀가 귀신의 집이 타락한 사신과 관련됐다고 해서 린은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 들어가자마자 사쿠라와 사바사가 도착했지. 사바사는 린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며 그녀가 귀신의 집에 숨어있다고 주장했어. 사실은 사쿠라랑 같이 있고 싶어서 핑계댄 거였지. 다들 안으로 들어갔지만 공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진짜 유령을 발견했는데 도망쳐버렸지. 사바사가 사쿠라 손을 잡고 쫓아가며 갑자기 그의 영혼이 빨려나가서 가까이 숨던 린은 두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 사바사는 화가 나서 샌들들을 던졌어. 사쿠라는 유령을 쫓다가 사바사와 떨어졌고 린은 사바사의 공격 중 하나에 맞고 말았어. 에지아는 그 틈을 타 로크민을 묶고 혼자 떠났어. 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우물 밑에서 에지아와 함께 있었어. 그녀가 좀 건방지긴 했지만 좀 만지작거리긴 했지만 핵심 문제를 알아냈어. 남자가 여자친구를 지키며 기쁨을 느낄 때마다 뭔가가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거미가 에이지아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린의 품에 뛰어들었어. 우연이든 운명이든 사쿠라가 도착했지. 모든 장면을 목격했지. 오해가 또 오해를 쌓아갔어. 린이 설명하려 했는데 에지아는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며 무덤들을 소환해서 결국 모두가 흩어지고 말았어. 린은 사쿠라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건을 해결 중이었다고 설명했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 영혼이 빼앗기고 있다고 말이지. 사쿠라 뒤에 있던 새 영혼도 린의 말에 동의했어. 혼자 에지아와 있을 때 순수하지 않은 생각을 했는지는 그녀가 판단할 문제였지. 새 영혼은 린을 믿지 않았고 갑자기 끌려가 버렸어. 다행히도 에지아가 부패한 사신을 처리해서 도망칠 수 있었지. 린과 에지아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갔어.
한편 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래를 부르려 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게 화가 나서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으로 변해 전기를 쏘기 시작했어. 번개 한 줄기가 유령의 집을 강타해 공원 전체가 정전됐지. 린은 사쿠라를 보호하고, 에지하와 츠바사는 서로 착각해서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며 얼싸안았어. 잠깐 행복했지만 곧바로 영혼이 빼앗겼지. 린이 그들을 구하려 달려갔고, 로쿠멘은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어. 모두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 범인은 외로운 순진남이었어. 여자와 데이트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 소년, 여자랑 놀이공원 갈 기회도 없이 죽었고, 유령의 집에 갇혀버렸지. 너무 많은 커플들이 다정한 걸 보고 질투가 폭발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부패한 사신들은 사실 그의 친구들이었고 도와주고 있었어. 밖에서는 리나가 스피커로 소리 지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난리였지. 린이 급히 나와서 사인을 요청하자 그녀는 진정됐어. 그러자 유령의 집 소년이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리나에게 사인을 받게 했어. 그녀가 원했던 건 단지 관심받는 거였거든. 하지만 사인 후 그녀는 진짜 소원이 할리우드에 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응, 당분간은 정리 못할 모양이야. 그때 유령의 집 소년이 나와 린에게 고백했어. 항상 멀리서만 그녀를 동경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지.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용기를 냈어. 리나가 안경을 벗자 사쿠라 취향의 멋진 남자였고, 그녀는 은퇴를 선언하며 그와 평화롭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 그날 밤 린과 사쿠라 모두 마음이 무거웠지. 린이 악마에게서 구해준 이후로 에지아는 늘 그를 생각했어.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기 위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학교에서 린은 배가 고팠어. 편지나 선물을 전혀 못 받았거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에지아가 나타나 뒤에서 안아줬어. 확신이 필요했거든. 사쿠라가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지. 지금 와서 설명해봐야 소용없으니 다음날 린이 사쿠라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쿠라는 그를 아예 무시했어. 한편 에지아는 린에게 도시락을 준비했어. 먼저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계획이었지. 남자의 마음은 결국 입맛부터라는 말이 있으니까. 날아가던 중 갑자기 츠바세게 공격당했어. 그가 에지아를 악령으로 착각했거든. 에지아의 계획을 듣고 나서 츠바사는 린이 사라지면 자신의 차례라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직접 사쿠라에게 달려들 거라고 했지. 학교에서 에지아는 린에게 점심을 가져다 줬어. 린은 자신과 에지아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증명하려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 근데 너무 배고파서 점심을 옛날 학교 건물로 가져가서 먹었어. 그때 린이 다시 사쿠라에게 다가가려고 했지. 근데 매번 무시당했어. 츠바사가 나타나 린이랑 에이지아를 이어주려고 했어. 린은 그들이 사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마침 사쿠라가 지나가서 린은 왜 사쿠라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나는지 몰랐어. 점심시간에 린은 꼭 얘기하려고 마음먹었지. 로쿠민이 에이지아가 만든 다른 점심을 들고 왔어. 츠바사가 불을 지피면서 상황이 더 꼬였어. 린은 그게 그냥 고마운 표시라고 했는데 이런 하트투성이 선물이 뭐야. 린은 그냥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 한편 에이지아는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 점심 도시락을 잘못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녀가 린에게 준 건 사실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도시락이었어.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건 악령이야. 악령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과 영혼을 맞바꾸거든. 에이지아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가 교실에서 텔레포트 되어 나갔고 린과 사쿠라만 남아있었어. 그녀는 츠바세에게 모든 걸 설명했고 린이 사쿠라랑 이상한 소원을 빌기 전에 안에서는 악령이 나타나 린에게 이미 하나를 썼고 2개가 남아있었지. 하지만 린은 무시하고 사쿠라에게 설명하는데 집중했어. 자신과 에이지아는 그냥 친구일 뿐. 사쿠라는 아무렇지 않게 응, 그래서라고 했어. 린은 사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냥 그녀가 화난 것 같고 진짜 그녀가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몰랐어. 뒤에서 악령이 계속 말 걸어서 두 번째 소원이 발동됐어. 악령은 더 나아가 사쿠라가 무슨 생각인지. 린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바로 그때 에이지아와 친구들이 에이지아는 사쿠라가 린과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선언했어. 차갑게 보이는 사쿠라가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 에이지아는 당황해서 자기는 끼어드는 입장이라서 도망쳤어. 사쿠라는 왜 그런지 이해 못했지만 마음이 저항했어. 한편 에이지아는 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 츠바사는 여전히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악령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소원을 들어줬어. 그중 하나가 츠바사를 노려서 에이지아는 달려와 처리하고 악령은 상심한 소녀를 찾아내었고 영혼을 삼키려 할 때 에이지아가 도착했어. 그 소녀는 좋아하는 남자를 잊고 싶다고 했는데 에이지아는 깊이 공감했어. 자신도. 하지만 그 소녀는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상대가 이미 누군가의 연인이어도 그 말이 에이지아 마음에 울렸어. 어색한 두 사람은 다시 소원하면서 만났어. 잠깐 침묵 후 린이 사쿠라에게 그렇게 화해했지. 갑자기 에이지아가 나타나 보수가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 없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자신이 묻어둔 영석을 파내는 걸 도와달라고 초대했어. 그가 그녀에게 물어본 이유는 그가 옛 초등학교에 유령이 나오는 삼나무 밑에 묻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한때 함께 공부했던 학교 운동장에 있는 거대한 나무였다. 그리운 기분에 사쿠라는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츠바사는 이 기회를 데이트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미호와 리카는 린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직도 생계를 위해 바쁘기만 했다. 휴일에 츠바사와 사쿠라는 초등학교에서 만났다. 츠바사는 신사답게 행동하려 했지만 사쿠라는 빨리 하라고 했다. 삼나무 밑에는 이상한 자국들이 많았고 땅도 이미 파헤쳐져 있었다. 근처의 노관리인은 그 나무가 유령나무라서 아이들을 많이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나무를 베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했다. 사쿠라는 어릴 때와 달리 나무가 아주 다르게 느껴졌다. 그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뒤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이 왔다. 거대 요요를 쓰는 원한 설인 유령이었다. 츠바사는 아이와 싸우기를 거부했지만 곧 요요에 박힌 영석이 더럽혀진 걸 발견했다. 유령은 츠바사를 멀리 던졌다. 사쿠라는 그 유령이 어릴 적 놀던 유타라는 소녀님을 깨달았다. 사고로 죽은 아이였다. 그녀는 기억을 되살리려 했고 유타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때 츠바사가 성소로 그의 머리를 쳤다. 유타는 광분하며 미친 듯이 공격했다. 요요가 사쿠라를 향해 날아갔지만 린이 나타나 이를 막았다. 화가 난 유타는 사쿠라를 적으로 여겼다. 그때 학교에서 요요 배틀이 엄청 유행했는데 유타는 초보존에서 싸우는 최상급 프로 같았다. 드래곤 어웨이크스부터 모래시계 스핀까지 모든 기술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애들 치마를 요요로 뒤집기 시작했고 사쿠라가 말리자 원한을 품었다. 혹시 그가 가장 후회하는 건 사쿠라 치마를 못 뒤집은 걸까? 그 순간 린이 유타 옆에 날아가 분리향을 썼다. 가격은 20엔. 원한 영혼을 호스트에서 분리할 수 있는 향이다. 린은 유타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채서 곧 영혼이 빠져나와 츠바사의 영석에 들어갔다. 성스러운 죄는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롱맨은 어쩔 수 없이 분리향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2,000엔. 원래 가격의 100배였다. 츠바사는 향을 사용해 영석을 무사히 되찾았다. 유타가 가장 후회한 건 나무 밑에 숨겨져 있었다. 답답해서 훔쳐서 거기에 묻었지. 다루기 힘들긴 했지만 친구들 도와주는 착한 녀석이었어. 유타는 요요를 사쿠라한테 돌려주고 싶었고 사쿠라가 받아주면 마음 편히 떠나려 했지. 그 후에 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갔고 일주일이 지나도 츠바사는 린이랑 주술령 때문에 사쿠라랑 데이트 계획이 망친 걸 계속 속상해했어.
주술용 돌은 되찾았지만 더러운 기운이 묻어서 영혼만 더 끌게 생겼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마사토가 나타나 츠바사의 원한을 이용해 주술용 돌과 함께 쓰면 린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책을 건넸어. 하지만 츠바사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고 마사토에게 쓰레기통을 던져 쫓아내고 책을 버렸지. 한편 린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보존 복숭아를 받았어. 항상 먹어보고 싶었지만 감히 못 먹었거든. 대신 많이 도와준 사쿠라에게 선물하려 했지. 그리고 빚도 엄청 졌으니까. 이자 포함해서 츠바사가 아직도 고민 중일 때 사쿠라가 다가와 간식 좀 줬어. 물론 숨은 뜻 없이. 엄마가 잔뜩 만들어서 그랬거든. 그리고 멀리서 저주책도 돌려줬지. 자기 거라 생각하면서 린은 복숭아 상자를 들고 와서 그녀에게 선물했어. 그런데 츠바사의 질투가 의도치 않게 저주책에서 번개 저주를 불러와서 린을 강타하고 복숭아 선물을 망쳐버렸지. 츠바사는 당황해서 책을 버리고 도망쳤어. 자기 자신이 너무 속 좁아서 화가 났거든. 심지어 린이 가난한 걸 이용해 사쿠라에게 가까이 간다고 탓하기까지 했어. 그러다 로쿠만이 책을 돌려주러 왔을 때 실수로 다시 저주책을 만졌지. 까마귀 떼가 나타나 사쿠라가 린에게 준 간식들을 전부 먹어버렸어. 츠바사는 두려워서 도망쳤어. 이게 신의 벌이라고 느끼면서 다음 날 린은 아무 요구 없이 많은 음식을 받았는데 안전을 위해 펜던트를 간직하라는 말만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츠바사였지. 어제 일을 겪은 후 츠바사는 마사토가 린을 싫어하고 자신한테 복수하려고 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가 린에게 준 펜던트는 어떤 저주에도 대항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 하지만 츠바사가 린과 사쿠라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질투가 폭발하면서 화가 나서 탁자를 쾅 치는 바람에 린 머리 위에 비구름이 생겼어. 저주책이 다시 츠바사 탁자 위에 나타났지. 린은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사쿠라가 와서 츠바사의 도움을 청했어. 남을 저주하는 건 정말 나쁘다고 말하면서 츠바사는 죄책감을 느꼈어. 사쿠라가 자신인 걸 알면 싫어할까봐 무서워졌지. 츠바사는 마사토를 처리하러 달려갔어. 먼저 신사에 가서 책을 태웠고 그 다음 마사토를 찾으러 갔지. 뜻밖의 책이 로쿠만 머리 위로 떨어졌어. 린은 츠바사에게서 뿜어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느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한편 츠바사는 마사토를 유인하기 위해 주술용 돌을 사용하고 있었어. 마사토가 나타나자마자 린이 바로 공격했지. 자기 음식을 망친 걸 분노하며 츠바사는 마사토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소환진과 함정을 설치해 놨거든. 이제 끝날 거야. 또 사쿠라가 책을 들고 나타났는데 츠바사는 왜 그게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마법진이 발동하면서 린과 마사토 모두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 저주가 의도치 않게 발동돼서 린이 마사토에게 패배해버렸지. 마사토는 츠바사가 저주를 걸었다고 폭로했고 츠바사는 마사토가 나타나자 소환진과 덫을 설치했다. 이제 끝이다. 다시 한번. 사쿠라가 책을 들고 나타났다. 츠바사는 왜 그 책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법진이 활성화되어 린과 마사토 둘 다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저주가 의도치 않게 발동돼 린은 마사토에게 실패했다. 마사토는 그 저주를 건 사람이 츠바사였고 그가 다시 저주를 걸면 린은 끝장날 거라고 밝혔다. 츠바사는 사쿠라가 자신을 너무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린을 챙기는 걸 보며 질투가 다시 솟구쳤고 마사토의 조롱에 저주를 발동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서 자기 자신에게 맞았지. 약한 자신을 벌하는 거였어. 옳은 일을 하는 데에도 그는 자신에게 두부 한 덩어리를 떨어뜨렸어. 린에게 푸짐한 식사를 주면서 몇 번 더 반복하면 완전히 깨끗해질 거야. 마사토는 다시 츠바사를 조롱하러 돌아왔어. 이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츠바사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지. 린은 이걸 깨닫고 츠바사가 마사토를 저주하려는 순간 저주방지 부적을 마사토에게 던져서 덕분에 영석은 정화됐지.
츠바사는 전투 정령들을 소환해 도왔고 마사토를 도망치게 했어. 츠바사는 린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했어. 공짜 밥 따위 신경 안 쓰고. 한편 신들의 영역에서는 아제아가 몰락한 사신을 쫓다가 그 남자는 사신 서기 카인이었지. 카인은 아제아가 자기 계획을 망쳤다며 꾸짖었어. 왜 저레벨 부하들한테 신경 쓰고 그들을 따라가서 리더의 무리를 찾아갔냐고 물었지. 굴욕을 당한 아제아는 자신을 소개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언니도 별로다. 남자랑 도망쳐서 둘 다 쓸모없다고 비꼬았어. 아제아는 린에게 울면서 말했어.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라고. 그리고 카인과 만난 이야기를 했어. 사신과 달리 사신 서기들은 누군가 미사용 생명과 함께 죽지 않도록, 물론 카인은 몰락한 사신들을 경멸했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카인이 나타났어. 엄청난 빚 때문에 린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카인은 린의 남은 수명을 담보로 가져가려 왔지. 린은 그런 빚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카인은 엄마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그 남자가 린 아빠였다고 상기시켰어. 그 남자는 엄마와 아들 둘 다 가치 없는 담보만 남겨놨지. 고등학교도 못 가게 돼서 린은 꿈을 놓쳤어. 고등학교 대신 카인은 운명관리국에서 일했어. 링과 무관하지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카인은 한 방에 린의 낯을 부수고 망토도 아무렇지 않게 낚아챘어. 카인이 생명력을 빼앗아서 린 몸은 시체처럼 차가워졌지. 돌려받으려면 린은 테넴의 몰락한 사신 무리를 찾아야 해. 그 무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로쿠민이 린 점심 빵 부스러기를 들고 달려왔어. 하지만 린의 차가운 몸을 보고 로쿠민은 급히 돌아가 린 할머니에게 보고하려 했어. 하지만 사쿠라가 맞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 그들은 로쿠민이 영계로 인도해 주길 원했지만 하지만 영계에 들어서자 모두 그를 따라갔지. 사실 린은 누군가 자기 몸을 지켜주길 바랐고 그들은 운명관리국에 도착했어. 사실 린은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지켜주길 원했을 뿐이다. 지금 그는 매우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운명의 관리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카인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공격 태세를 갖췄다. 일행은 도망쳤지만 린과 헤어졌다. 그의 영혼은 환생의 순환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다행히 린은 저승으로 가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구출되었다. 그 여자는 그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빌라는 컸지만 정전 때문에 불이 없었어. 너무 어두워서 그녀가 츠바색에 차를 쏟았지. 그녀는 아들이 쓸모있는 걸 가져온 게 기억나서 꺼냈어. 린의 생명력을 임시등으로 사용했어. 린이 만류했지만 바로 그때 카인이 돌아왔고 엄마는 초밥을 시켰어. 그녀는 츠바색에 속은 사람이었고 아직도 모르면서 자랑스럽게 매달 그녀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말했어. 확인해보니 모든 편지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찍으며 계속 자금을 요구했지. 마치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의 엄마는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믿었어. 린은 말하고 싶었지만 카인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막았어. 사바토의 회사. 타락한 죽음의 신 회사는 그가 카인의 엄마를 속여서 돈을 받아 설립됐고 그녀가 최대 주주야. 사쿠라도 린의 도장이 찍힌 빈 문서가 가짜임을 증명했어. 하지만 카인은 상관하지 않고 린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 다른 사람들은 창고에 가둔 채 카인은 밖에서 린과 싸웠지. 그리고 창고 안에서 린을 위한 상자를 발견했고 쪽지가 붙어 있었어. 로쿠마는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건 린뿐이며 봉인된 물건들은 보통 강력한 무기나 도구였다고 했어. 빨리 린을 찾아야 했어. 에이지 않은 문을 부수고 탈출했으며 생명력은 카인의 엄마에게 남아있었어. 밖에서 싸우는 동안 카인은 린의 망토를 계속 노렸어. 그 망토만이 그의 영혼이 환생의 순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줬기 때문이야. 잊은 사람들을 위해 말하면 그 망토는 산자가 유령이 될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망토를 입은 유령은 실체화됐지. 로쿠만이 물건들을 가져왔고 린은 그게 할머니 생일 선물이었다는 걸 기억했어.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열기도 전에 훔쳐갔지. 기회를 잡은 린은 무기를 불렀어. 하지만 안에는 반지만 있었어. 카인은 로쿠만을 공격해 모든 걸 떨어뜨렸고 린의 망토를 빼앗아 그를 환생의 순환으로 밀어넣었어. 로쿠만은 반지를 사쿠라에게 건네주며 도우려 했어. 린이 그걸 만지자 셋은 어딘가로 이동됐지. 에이지아와 츠바사는 그들이 저 세상으로 간 줄 알고 걱정했어. 하지만 카인은 확신하지 못했지. 기억이 맞다면 그 반지는 심판의 반지였어. 신급 이상의 성자들만 가진 도구였지. 그 힘은 사용자를 문제를 일으킨 자, 즉 린의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거야. 한편 린은 머리를 숙이고 사쿠라에게 미안해했어. 자신과 함께 환생의 순환에 빠진 줄 알았으니까. 잠시 후 그들은 카인의 엄마 목소리를 들었고 알고 보니 카인의 집에 있었어. 사바토가 그녀에게 돈을 빌리러 왔고 돈이 없자 카인의 생명력을 팔자고 제안했어. 린은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서 빈 문서를 돌려받았어. 마침 카인 일행이 돌아왔고 그는 사바토가 엄마를 속이는 걸 보고 분노했어. 엄마가 사바토를 보호하려고 나서자 에이지아가 용감하게 들어와서 카인의 엄마 앞에서 농염하게 행동했어. 놀랍게도 엄마는 화내지 않고 그들이 그냥 남매인 줄 알았어. 둘 다 카인의 엄마를 속여 돈을 벌려고 작전을 짰던 거야. 혼란을 틈타리는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았지만 카인은 공격을 감지했어. 하지만 심판의 반지가 그를 보호했지. 하지만 카인은 공격을 감지했다. 그러나 심판링이 그를 보호했다. 그때 진짜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사바토와 에이지아는 뻔뻔하게 물건을 훔쳐서 집이 이미 가난했음에도 도망쳤다. 그 집도 이제 털린 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카인이 그들을 막았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사바토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진짜 생명력을 중요한 곳에 숨겨뒀다. 사쿠라는 창고에 있을 거라 의심해서 그곳으로 향해 수색했다. 카인은 그들을 막았고 린이 나서서 맞섰다. 에이지아는 자신의 낫을 빌려줬고 카인이 방심하는 사이 3명이 헛간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많은 생명력이 있었고 츠바사가 계획을 짰다. 밖에서는 린과 카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카인의 어머니는 초밥을 부르며 사바토와 그의 연인을 초대했다. 카인은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츠바사 일행이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왔다. 각각을 린에게 던져 진짜인지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다. 카인의 어머니는 모두를 초밥 먹자고 불렀다. 그 가난한 집안에도 불구하고 매일 초밥을 먹었다. 린은 망토를 잃어버려 너무 추워서 먹지 못했다. 사실 그의 육체는 현실 세계에서 비에 젖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를 본 카인의 어머니는 린의 생명력으로 작동하는 히터를 쓰라고 권했다. 카인이 공격했다. 하지만 심판의 반지가 그를 막았다. 린은 성공적으로 영혼의 불꽃을 되찾았다. 카인은 그 성스러운 유물에 매우 불쾌해했다. 사바토는 반지가 주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주인이 부당하게 공격당했을 때만 발동됐다.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효자였고 아버지 빚도 갚았지만 남의 생명력을 훔치는 건 너무 지나쳤다. 카인은 한계를 넘었고 어머니를 생각해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바토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에게 폭로했다. 하지만 노인은 도망쳤고 츠바사 일행이 뒤쫓았다. 그러나 행방을 놓쳤다. 사실 그는 도망간 게 아니라 훔치러 돌아온 것이었다. 린과 카인은 이 속임수를 간파했고 린은 심판의 반지를 사용해 사바토와 아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쳤고 훔친 것도 남겨두었다. 결국 사바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카인은 보호 반지 때문에 린도 잡지 못했다. 그는 린을 잠시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카인의 어머니는 비싼 멜론을 사서 모두를 초대해 먹었고 그게 가족이 왜 그렇게 가난한지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이후 반지는 더 이상 린을 사바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노인이 자신의 위치를 계속 바꾸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쿠라 집에 이상한 영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을 일이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린에게 말하며 집에 와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 린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만나기로 했다. 겉으로는 린이 차가워 보였다. 하지만 속은 축제처럼 행복했다. 츠바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오후에 사쿠라는 미호와 리카에 놀자고 하는 초대를 거절하고 미호와 리카랑 놀다가 집에 가서 준비했다. 한편 린은 두 상자 과일 중 어떤 걸 선물로 줄지 망설이고 있었다.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 중이었다. 롱맨이 오늘 죽음의 도구 경매가 있다며 그를 불렀고 유용한 걸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츠바사는 참여를 거절하고 로그맨이 대신 가라고 제안했다. 에이지아가 나타나 린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린은 연막탄을 써서 도망쳤다. 츠바사는 로그맨과 에이지에게 자신의 의심을 공유했다. 그리고 린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롱맨은 마법실을 사용해 린의 경로를 추적했다. 한편 사쿠라는 방 청소를 하며 남자가 자기 방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했다. 곧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모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츠바사가 꽃을 주고 린이 과일 상자를 건넸다. 사쿠라는 너무 격식 차리지 말라며 린은 과일을 치우고 자신이 먹기로 했다. 에이지아도 나타났는데 린의 망토처럼 작동하는 마개 리본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쿠라 방으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다. 에이지아는 추가 조사가 필요 없고 그냥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얼핏 사쿠라 집은 평범해 보였고 귀신 출몰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 보는 너는 뒤에 누가 있는지 꼭 확인해라. 하지만 영혼들이 자주 나타난 건 최근 일이라. 그 전에 집에 뭔가 있어서 막아줬던 거였다. 에이지아는 너무 귀찮아져서 개를 소환해 유령을 쫓게 했지만 오히려 개가 그녀를 쫓았다. 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두 녀석을 처리해야 했다. 영계에서 린의 할머니가 경매를 열었지만 세션이 끝날 때까지 손자 소식은 없었다. 인간 세계에서 린은 여러 샘플 도구를 꺼냈다. 먼저 인공 악령을 소환해 진짜 악령과 싸우게 했지만 그 악령이 츠바사를 공격하며 데려가 버렸다. 에이지아는 린이 마법 펜으로 길을 그려 쫓아냈다. 그리고 둘 다 돌아왔고 린은 더 많은 도구로 몰아냈다. 집에 봉인 얼음을 깔아 다시 못 들어오게 했다. 마침내 사쿠라 상황을 처리할 시간이 생겼다. 최근에 뭔가를 버리거나 부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린의 샘플 도구들을 보며 사쿠라는 할머니와 외출한 적이 떠올랐다. 그리고 인간 세계로 돌아왔을 때 샘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모래시계를 꺼냈다. 원래는 여러 색깔이었는데 린은 즉시 그것이 그리고 검은색은 유효기간이 모래만 교체하면 모래를 바꾸자마자 그 효과는 그런데 에이지아와 츠바사가 화가 난 린은 어쩔 수 없이 린은 부끄러움 없이 할머니께 할머니는 그것이 이제는 주력 상품이 되었다고 당연히 값도 싸지 않아서 2만 엔이었다. 린은 마지못해 샀고 하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자 최근 연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운명관리국의 현상금이 운반자 키네가 큰 곤란에 처했다.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룹은 그게 린이 가진 가방과 린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열어보니 돈이 가득했다. 린은 그 액수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 평생 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롱만은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그리고 해외로 도망치자고 린은 가난했지만 욕심은 없었다. 키네가 돈을 돌려달라고 나타났다. 린이 가져가지 않은 돈이었다. 증거도 부정할 수 없었다. 갑자기 연기 구름이 나타났다. 린과 돈을 함께 데려갔다. 이제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키네가 화나서 린을 쫓았다. 그리고 사쿠라는 의심했다. 린이 진짜 훔쳤다면 남아있는 건 사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그는 오히려
피해자였다. 이야기인즉슨 한번 장난치려고 떠나려던 순간 페라리가 달려와 그때 가방이 바뀌었다. 마사토는 모르고 그곳에서 폭죽처럼 터질 뻔했다.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키네가 도착했을 때 린과 함께 린은 바보가 아니었다. 도망쳐. 보스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마사토를 끌고 도망쳤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죄를 썼다. 연계에서 그들은 이것이 그래서 마사토가 페라리에 불꽃놀이 가게 주인이 마사토가 사고를 당한 게 사실이라고 전날 불꽃놀이를 사러 왔는데 가게 주인에게 불꽃놀이를 던지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채치인 건 업보 같았다. 키네에 대해 사쿠타가 도니 키네가 돈을 찾으러 갔다가 마침 그때 가방을 파는 벤이 지나갔다. 그때 폭발이 일어나 소란이 났고 사람들이 당황해 키네와 부딪혔다. 의식을 잃었을 때 주변에 가방이 많았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 바뀌었을 수 있다. 그룹은 현장에 가서 린을 만났다. 하지만 키네는 설명을 듣지 않고 마사토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롱몬과 에이지가 막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츠바사는 그 틈을 타 사쿠라를 데리고 차를 마시러 갔다. 그런데 빗나간 총알이 그를 맞췄고 그 순간 불꽃놀이 가게 주인이 군중 해산 폭탄을 주며 그리고 모두를 한데 모았지. 요약하자면 마사토가 가게 주인에게 충돌해 키네를 공격하게 만들었고 그 혼란 속에서 여행 가방이 바뀌었지. 모든 게 마사토 잘못이었어. 에이지가 키네에게 오해를 풀라고. 하지만 키네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지. 그때 마사토가 그들을 배신하며 돈을 노린 게 아니라 린을 괴롭히려는 돈을 뿌리고 불태우려 했지. 그런데 갑자기 여행 가방이 마사토를 물었어. 스티커 종류에 따라 린이 붙인 건 여행 가방이 마사토를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됐어. 키네가 사과하려 했지만 린은 물건과 스티커를 되찾는 대가로 서로 빚진 게 없도록 한 거지. 그리고 키네는 떠났어. 집에 돌아온 로쿠미는 스티커가 겨우 10엔이었다고. 린은 결국 만엔을 썼고 에이지아는 링와의 로맨틱한 저녁 준비로 이것저것 많이 사고 심지어 수상한 아이템까지 속아 샀지. 인간 세계로 돌아와 기분 나쁜 기운이 가득한 집에 한편 고민 끝에 린은 크리스마스용으로 150엔짜리 케이크를 신나게 뛰어 집에 가던 중 긴급 편지를 받았어. 린이 들어가자 에이지아를 만나고 둘 다 강력한 장벽에 갇혔어. 에이지아는 이걸 기회로 린에게 친구와 걷던 사키타가 매년 아름답게 장식되는 집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주민이 가족의 미련 때문인지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켜지는 거야. 그때 폐가가 나타나 소리를 듣고 사쿠라가 가보니 본의 아니게 같이 갇혔지. 주변을 살폈지만 문제는 집에 있었고 그러자 치바사가 나타나 설명했어. 매년 영혼들이 떠나도록 그 일을 맡았지만 즉 그 집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거기서 파티를 열기로 했지. 근데 케이크가 없었어. 케이크가 비싸서 린이 모두가 나눠 먹어야 하니까 꺼내기 전에 밖으로 꺼내야 했어. 걸려고 했는데 닭 상자를 그러자 계란 고양이가 다 먹어버렸지. 에이지아와 츠바사는 서로를 탓했어. 린은 이를 악물고 케이크를 꺼냈어. 집은 만족했고 영혼들은 린은 마음이 아팠고 하지만 린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 말을 듣고 사쿠라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말리며 대신 린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어.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카드게임을 했지. 에이지아는 꼭 이겨서 다 내쫓고 린이랑 단둘이 있고 싶었어. 첫 판에 로쿠민이 이겼고 에이지아는 졌어. 그녀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했지. 다음 판에서도 에이지아는 또 졌어. 그리고 이번엔 음식을 사야 했지. 여러 판을 거듭하며 계속 졌어. 모두가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계속 게임을 했어. 로쿠민이 또 이겨서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어. 에이지아는 억지로 케이크를 사러 나갔지. 에이지아가 혼자 걸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비틀거렸고
외로움을 느꼈어. 링과 단둘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뭘 잘못한 건지 자문하며 혼자서 울었지. 그때 린이 나타나 목도리를 둘러줬어. 사쿠라 엄마가 모두를 위해 뜬 목도리였고 에이지아는 너무 기뻤지. 나중에 모두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애니 시리즈는 여기서 끝났어. 하지만 너희가 찾아서 봐야 할 두 편이 더 남아있어.